김미경의 북드라마. 안녕하세요. 김미경의 북드라마 이제 2020년에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자, 2020년 문을 열면서 올 한 해 이런 만남, 그리고 이런 흐름, 이런 속도, 이런 대화는 어떨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들면서 이 책을 고르게 됐어요. 아마 여러분 되게 기대되실 텐데 과연 2020년 북드라마 첫 책은 무엇일까? 여러분 아마 이런 책인 줄 아셨을 겁니다. 막 자기계발 서적 중에서 막 어떻게 1년을 달릴 것인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떻게 1년간 돈을 벌 것인가? 막 이런 책일 줄 아셨을 텐데 그야말로 허를 찌르듯 인생을 조근조근 상의하고 이야기해 나가는 대화, 친구, 따뜻함, 안정감. 제목도 뭐 그렇게 확 꽂히는 제목은 아닌데 따뜻함은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한번 볼까요? 여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저는 남자들에게도 이 책을 되게 권장해 드리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책에서 느껴지는 감성과 흐름과 속도를 여러분이 꼭 공유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이 책을 쓰신 사람들은 누구냐면 바로 요조와 임경선이라는 두 분입니다. 이 이름 너무 익숙하죠. 두 분 다 꽤 알려진 사람입니다. 자, 먼저 요조는 가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배우이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는 글 쓰고 노래하고 영화 만들고 그리고 제주도에서 책방 무사를 운영하는 책방 주인이기도 합니다. 많은 책도 썼고요. 앨범도 있고요. 또 팟캐스트 책 이게 뭐라고 이걸 올해 또 진행하셨죠. 그리고 네이버 오디오 클립 요조의 세상에 이런 책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임경선 씨의 책을 읽어보신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 글 쓰는 여자입니다. 한마디로 2005년부터 글을 썼고요. 엄마와 연애할 때 나라는 여자, 월요일에 그녀에게 등등 교토에 다녀왔습니다. 뭐 많은 책들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오디오 클립 임경선의 개인주의 인생상담 시즌2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교환일기 써본 적 있어요? 서로 왜 일기장 교환하는 거 있잖아. 옛날에 우리는 어떠냐면은 같은 일기장에다 썼어요. 여기 내가 쓰고 나면 그 뒷장에다가 내가 쓰고. 나는 했었던 적이 있어요. 고등학교 때 끝은 꼭 사랑해로 끝맺음을 했던 것 같아요. 여자끼리인데 사랑해 뭐 이런 걸로 끝맺었고 그때가 몇 년도예요? 제가 1980년 되겠네요. 81년, 82년 그쯤이 제가 고등학교 때인데 서울로 대학을 오기 위해서 되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같이 서울로 대학을 오려고 했던 친구가 있어요. 걔도 되게 정신적으로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응원하고 서로 고민도 얘기하고 그러기 위해서 썼는데 그 친구가 그 일기장을 가져갔는데 걔가 아직도 갖고 있을까? 그걸 복사를 해놨어야 되는데. 이 일기장에서 저는 어떤 걸 느꼈었냐면 내 자신처럼 모든 걸 털어놓을 수 있는 타인. 그러니까 나 같은 타인. 그러나 생각도 조금 다르고 어떤 때는 야단도 치고 어떤 때는 공감도 하고 격려, 위로, 막 질책 이런 거 아무리 해도 어색하지 않은 나 같은 타인. 이게 바로 진짜 저는 친구라는 생각이 들어요. 야단 쳐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고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정말 나 자신 같은 타인이 바로 임경선과 요조입니다. 이 두 사람은 여기에 자신을 털어놓기 시작해요. 오래 고민하긴 했는데 과연 이런 걸 누가 공감을 해주기는 할까 했던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일기에 털어놓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서로 써나가면서 또 말로 해서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다 올리기 시작했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일기에 공감해 주셨고 그게 엮여져서 지금 현재 책으로 나왔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렇게 교환일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말 나 자신 같은 타인과 함께 글을 주고받을 수 있는 한 사람이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요, 사람은 서로 자신의 생각을 깊이 전달하지 않으면 성장하기 되게 어려워요. 한번 이 책 속으로 들어가서 왜 제가 이런 제안을 드렸는지 여러분 함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먼저 임경선이 요조에게 이런 글을 썼습니다. 요조야, 오늘 강연은 무사히 잘 끝났고 벌써 저녁 시간이야. 난 지금 광주 송정역 인근에 있는 한 호텔에 머무르고 있어. 오늘은 여기서 자고 갈까 해. 지방도시에서 강연이 있으면 보통 이렇게 1박하고 서울로 올라가.
아이 뒷바라지는 남편에게 맡기고 이렇게 일부러 멀리 떨어져서 잠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진단다. 결혼은 했지만 아이가 없었던 시기에도 종종 혼자 여행을 다녔고 애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도 최소 1년에 한 번은 나 혼자 혹은 여자친구들과 여행을 다녀왔어. 그리고 오늘처럼 이렇게 지방 출장에 있으면 혼자 외박을 했지. 주변의 다른 남자들은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반응하더라. 야, 그 남편 대단하다. 야, 네 남편 진짜 이해심 많은 거야. 세상에 그런 남편이 한국에 없어. 난 그 말 듣고 진짜 화가 치밀었어. 내가 남편의 부속물도 아니고 내 남편이 내 상전도 아니잖아. 부부는 협의를 하는 거지 허락을 맡아야 하는 관계가 아니잖아. 내가 이번에 광주에 강연이 있어서 가야 하니까 아이의 식사와 등교 뒷바라지 문제를 협의해서 조정하는 것이어야지. 내가 이번에 광주에 강의가 있어서 가야 하는데 하루 자고 와도 되냐고 허락을 맡아야 하는 일이 되면 곤란하지. 기혼 여성이 혼자 여행 가는 일을 자유라는 단어로 뭉뚱그려서 혹은 퉁쳐서 표현하고 싶지는 않아. 찢어진 청바지를 입은 것이 자유로운 영혼을 자동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처럼 말이야. 다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사랑이라는 명분으로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부부가 서로를 가급적 통제하거나 규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사랑하는 사람이 무언가를 하고 싶어 할 때 나의 이기적인 이유로 그것을 막아서는 안 되지 않을까? 요즘 사람들이 결혼을 점점 안 하는 것도 결혼하면 여러 면에서 특히 여자가 자율성과 선택권을 침해받기 때문이 아닐까? 결혼 생활의 문법부터가 많이 바뀌어야 할 거야. 근데 나 왜 이렇게 흥분하고 있지? 난 이제 그만 너의 방송을 들으면서 진정해야겠다. 게다가 너의 목소리를 듣고 있으면 정말 잠이 잘 오거든. 잘 자, 경선 씀. 이런 얘기들을 한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 진짜 들어야 될 이야기, 진짜 나누면 좋은 이야기들 아니에요? 사실 이런 것들이 저는 책으로 쓰여진 게 친근하고 좋았어요. 너무 글이 쓰고 싶어지는 거예요, 제가. 나는 이런 일기를 나누고 싶은 사람이 누군가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 그 사람이 누군지 얘기해 줄게요. 이제 요조는 경선에게 어떤 일기를 썼을까요? 또 이렇게 교환 일기에서 서로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어디선가 읽은 개념인데요. 점화 효과라는 게 있대요. 시간적으로 먼저 제시된 자극이 나중에 제시된 자극의 처리에 영향을 주는 촉진 현상을 나타내는 인지심리학 용어라고 하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에게 노출된 메시지들이 은연중에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두 그룹이 있는데 한 그룹에게는 돈과 상관없는 단어들을 노출시키고 다른 그룹에는 돈과 관련된 단어들을 노출시켰대요. 그랬더니 돈과 관련된 여러 단어들을 반복적으로 들려준 그룹에서 더 이기적이고 매정한 태도들을 보였다. 뭐 이런 얘기예요. 고작 단어 몇 개로 인간이 이렇게 획획 변한단 말이야? 인간이 그렇게 바보냐?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읽었지만 실은 인간은 바보잖아요. 그래서 단어 하나에도 인간은 영향을 받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는 방송, 우리가 듣는 음악, 우리가 만나는 친구들로부터 알게 모르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 점화 효과라는 것은 지속력이 길지는 않아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원래의 자기 모습대로 돌아온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노출된다면 은연중에 우리 태도의 일부가 되겠죠. 생각해보면 저는 모든 게 피곤하고 지친다라고 말하기를 좋아하고 언니가 끔찍해하는 어차피 다 똑같아 이런 말도 정말 자주 쓰는 체념이 짙은 사람인데요. 그때마다 언니가 그거 아니라고 언제나 말로 행동으로 저항했던 것 같아요. 그걸 보면서 제가 체념이라는 늪에 빠지지 않으면서 꾸역꾸역 제법 성실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 보면 언니도 저 때문에 조금은 느긋한 사람이 되지 않았나요? 책 한 권 내자마자 다음 책 뭐 쓰지 안절부절 못하던 언니에게 제가 따끔하게 일침을 가한 적이 있었잖아요. 지금 너무 아티스트답지 않다고 그렇게 게으름이 없어서야 어디 되겠냐고 말이에요. 서로에게 이렇게 영향을 행사하는 존재라는 게 너무 웃기고 신기하지 않나요?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만 해도 이렇게 될 줄은 전혀 짐작도 하지 못했는데 나 자신과 비슷한 타인 중에서 이런 얘기 할 만한 사람 있어요? 너 그거 알아? 내가 책 읽었거든. 점화 효과라고. 살다가 보면 알게 되는 개념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나 자신이 그걸 이해하고 해석한 대로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그것을 확인받고 이게 엄청 지적 활동이에요, 여러분. 이런 게.
흔히 왜 우리 술 마시면서 개똥 철학이라고 그러면서 왜. 여러분 이게 있잖아요. 에이 수준 맞는 사람끼리 응? 내가 알아낸 것들에 대해서 막 대화하는 그 지적 활동 말이에요. 그거 우리 진짜 많이 했지 않았어요? 언제 했어요? 중고등학교 때 막 대학 다닐 때. 근데 왜 그걸 안 하게 됐을까요? 또 그 드라마 봐봐 이런 거 말고요. 뭔가 깨달았는데 너무 외로워. 이게 나만 깨달은 것 같아. 누군가와 공감을 하고 싶을 때. 뭐 이럴 때 이걸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맨날 누구 뭐 샀다, 뭐 집 샀다, 뭐 잘난 척하고 서로 시기질 타고 뭐 이런 관계 전혀 아니고요. 나는 여러분에게 2020년도에 꼭 하면 필요하다는 생각에 요조와 임경선의 책을 소개하게 된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의 모습을 찾아보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세팅 한번 해보셨으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또 이 부러운 두 사람의 대화 속으로 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도 지인들한테 방송 잘 들었다. 하지만 의외다. 언뜻 봐서는 둘이 전혀 친할 것 같지 않은데 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 하긴 내가 너의 존재를 처음 알게 된 건 2008년쯤 KBS 본관 로비에서였어. 얼굴이 새하얗고 검정색 단발머리가 새침한 분위기를 풍겼어. 나는 그걸 슬쩍 보면서 뭐야 얘는 비주얼형 가수인가? 솔직히 말하면 외모로 주목받아 반짝 뜬 다음에 몇 년 후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했지. 그런데 그로부터 11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야 우리 오래오래 해먹어야 돼. 이렇게 손잡고 다짐하는 사이가 되어버렸지 뭐야. 인생 참 한치 앞을 몰라 그치? 우리들이 처음 데이트했던 2013년도 기억나. 우리는 신촌 기차역 옆에 사실상 폐허가 된 거대한 건물 안 극장에서 영화 클라우드 아틀라스를 보았어. 사람도 거의 없었지. 영화가 끝나고 나서 우리는 너의 낡은 티코를 타고 드라이브를 조금 하고 찻집에 들어가서는 서로 어색해서 말도 제대로 나누지 못했어. 둘 다 낯가리고 수줍어하고 말수가 많은 편도 아니었으면서 같이 놀고 싶어하는 마음이라니. 우리는 이번에 교환일기를 주고받으면서 참 많은 이야기들을 나눈 것 같아. 사적으로 친하던 사람끼리 공적인 일을 같이 하게 되면 사이가 나빠지는 경우가 주변에 적지 않았기에 우린 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걱정도 참 많았지. 다행히 나의 바다처럼 넓은 마음과 너의 우물처럼 깊은 인내심 덕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 요조야, 우리 이제 여기서는 헤어져야 할 시간이 오고 말았어. 33번의 교환일기. 한때는 중간쯤에 되게 길어진다, 늘어진다, 영원히 끝날 것 같지 않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어느 순간 휙 지나가 버리고 말았네. 교환일기에서는 우리의 인연을 다했지만 완전한 이별만은 아주 오랜 시간을 들였으면 좋겠어. 내 이메일 아이디 슬로우 굿바이처럼 천천히 시간을 오래 들여서 언젠가 먼 훗날 멋있게 이별하자. 너의 마지막 일기를 기다리며 경선씀. 이 교환일기를 쓰는 내내 입으로는 못했던 이야기들을 정말 많이 나눈 것 같아요. 자, 여기에 대해서 요조는 이렇게 썼습니다. 정말 언제 33번을 이렇게 채운 건지 지금 쓰는 이 글이 마지막 일기라는 게 좀 실감이 나진 않아요. 사실 저는 이 교환일기 좀 고통스러웠어요. 그다지 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는데 임경선이 시켜서 한 거예요. 임경선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이런 심경 고백이 나와야 언니의 변태적 성향을 만족시켜 줄 수 있을 텐데 애석하게도 그쪽은 아닙니다. 교환일기를 쓰기 전과 후에 제가 가장 달라진 점은 행복에 대한 자세인 것 같아요. 저는 아주 오랫동안 행복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최대한 생각하지 않을수록 좋다고 믿었어요. 행복이라는 개념을 자꾸 생각하고 자꾸 따라가려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행복이 아닌 순간에 대해서도 자주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 어차피 양으로 따져보자면 행복한 순간보다 행복하지 않은 순간들이 압도적으로 많을 텐데 그 불행을 일일이 쳐다봐야 한다는 게 너무 두렵더라고요. 그런데 이제는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건 아마도 제가 언니와 함께 보낸 구구절절의 시간들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이제는 행복이라는 걸 끼니라고 생각하려고 해요. 아무리 꽉꽉 배부르게 먹어도 몇 시간이 지나면 또 어김없이 찾아오는 허기처럼 최대한 맛있는 거 먹고 배부름을 잠깐 만끽하고 다시 배가 고프면 또 맛있는 걸 찾아 헤매는 식으로 행복을 다루고 싶어요. 임경선에게는 임경선의 행복의 나라가 있고 신수진에게는 신수진의 행복의 나라가 있는 것 같아요. 언니 부디 임경선의 행복의 나라로 잘 가요. 나도 그렇게 할게요. 서로의 여행길이 무사하고 안전한지 수시로 곁에서 지켜보면서 우리 각자의 여행을 잘해보기로 해요. 신요조씀. 건강한 성인이 된 30대, 40대의 두 여자 성인이
타인 대 타인이지만 서로를 정말로 아끼는 타인으로서 서로의 이야기에 공감하고 보태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냥 살지 말고 이렇게 살아보는 거 어때요? 이 남편이 못 해줘요, 이거. 이런 친구가 필요하다고요. 자, 여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요조와 임경선의 교환 일기.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요. 아까 제가 얘기했었죠. 나는 이 사람과 교환 일기를 쓰고 싶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누군지 아세요? 그렇게 나한테 말대답을 잘해요. 우리 딸이요. 나이를 뛰어넘어 내 생각에 도전하고 나한테 말대답할 수 있는 아주 괜찮은 애가 우리 딸이거든요. 2020년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나를 닮은 타인과 대화하면서 살아가기. 이걸 여러분에게 너무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선택했고요. 여러분 이 책을 쭉 읽어보시면서 여러분이 정말 만나고 싶은 타인은 누군가 한번 여러분 꼭 생각해 보시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북액션 너무 예측하셨죠? 교환일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일단 머릿속에 어떤 사람을 하나를 정해서요. 얘랑은 나랑은 할만해. 한 다음 그 친구에게 처음으로 한번 일기를 써보시는 겁니다. A4 용지 반 장에서 한 장 정도 일단 한번 시작해 보시죠. 처음으로 나의 생각을 적는 교환일기라고 생각하시고요. 여러분 첫 번째 교환일기를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또 댓글로 여러분은 어떤 생각하는지 제가 되게 궁금하거든요. 여러분이 만약에 교환일기를 쓰고 싶다면 여러분은 그 대상이 누군지 그 사람을 한번 댓글로 즉흥적으로 딱 생각나는 대로 한번 적어보세요. 저는 아까 우리 큰딸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제가 그 미혼 엄마들을 도와주고 있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네. 제가 이렇게 그루맘 사업을 하고 있는지 벌써 3년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세요. 남편도 없이 애기를 낳는 거 엄청 힘들어요. 여러분 미혼 엄마들은요 남편이 없으니까 어떤지 아세요? 나가서 돈을 못 벌어요. 애를 그 2살짜리를 어디 갖다 주고 근데 애를 맡기잖아요. 맡기는 값이 더 나와서 나가서 일을 해봤자 돈도 안 돼요. 이 세상에 다양한 엄마의 형태가 존재하는 게 너무 당연하며 그리고 그 어떤 엄마건 지지받을 자격이 있으며 엄마는 엄마가 돕는다고 생각합니다. 엄마는 누가 돕는다? 우리 엄마들이 도와준다. 미혼 엄마들에게 좀 더 내년에는 또 더 크게 엄마들을 좀 잘 보살피고 도와주고 싶은 게 제 소망입니다. 그루맘을 후원해 주시면 좋겠어요. 한 달에 10,000원씩 후원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엄마는 엄마가 돕는다라고 생각하시고 후원금을 내주시면 저희 그루맘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